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조금 좀 끌리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시간에 완성하는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 기초. 자, 우리 수업 시간이 이제 1시간에 25분이죠. 25분, 실습 같은 경우는 1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주 수업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 동영상 시간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1시간 30분, 이번 주 1시간 30분, 그리고 다음 주 1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이제 파이썬을 이제 끝을 보는 걸로. 네. 파이썬은 완전히 이제, 이 2주 만에 파이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정말 이제 딥러닝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파이썬으로 꼭 딥러닝을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딥러닝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API를 그냥 사용을 하면 바로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단계에서 만족을 하면 사실 더 코딩을 공부를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API 쓰면 돼요. 물론 API를 쓰는데도 코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굳이 파이썬을 배우고 파이썬을 사용해 가지고 이번 수업에서 쭉 진행을 하는 뭐 케라스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언어들 웹에서 혹은 자바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인공지능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모델을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다. 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코딩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더 발달을 해서 굳이 이런 것들 코드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대가 오면 또 그거를 또 만드는 또 누군가가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파이썬 말고도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만드는 다른 이제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C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파이썬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하다가 막히면 물어보면 돼요. 주변에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는 사실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대세를 따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코딩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20분에서 이제 한 차시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총 6차시 동안 코딩을 기초부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까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이썬 코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파이썬의 모든 거를 다루진 않아요. 모든 거를 이제 2주 만에 다룬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우리 목표는 어디까지나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래서 특별히 딥러닝 중에서도 이제 케라스를 사용하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사용하는 딥러닝을 일단 돌려볼 수 있을 정도까지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초적인 파이썬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피라미드로 쌓아 올리거든요. 파이썬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제 뭐 딥러닝 어떤 이론을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이론을 요만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파이썬과 파이썬을 사용해 가지고 딥러닝을 뭔가 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또 배워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제
뭐냐면 지금 그냥 좁고 높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번 이제 학기 수업의 목표는 좁고 높게. 그래서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딥러닝을 수행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역으로 쫙 봐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이제 이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기본, 코딩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코딩 기초, 파이썬 기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이제 2시간을 마치고, 2주 동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기초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코딩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딩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또 기억이 안 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코딩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컴퓨터는 그 자체로 인간의 행동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자비스 뭐 이것 좀 해줘 하면 자비스가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쫙 맞춰가지고 해주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자비스조차도 사실은 그 자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그런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코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드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코딩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만드는 행위, 요거를 이제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코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예요. 이제 우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그 언어고요. 언어인데 이제 언어가 이제 우리 말도 많잖아요. 우리는 다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한국어를 안 쓰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언어는 컴퓨터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 언어는 그런 인간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내추럴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이제 이진수예요. 이진수로 된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기계어가 컴퓨터의 모국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국어만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 파생돼 조금 어려운 언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언어냐면은 이제 파이썬, 자바, C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 그 코딩된 내용을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이제 컴파일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뭐 화면에 이제 컴퓨터 화면에 웰컴이라고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린트 한 다음에 웰컴. 파이썬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웰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내부적으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꾸어줘서 이제 이 바꾸어진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 파이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이썬 컴파일러라고 그래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이썬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어디서 받냐면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이었어요. 이전에 뭐 C 수업도 그렇고 파이썬 수업도 그렇고 어떤 코딩을 배우려면 코딩을 하는 툴을 혹은 뭐 컴파일러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거를 웹상에서 코딩을 바로 해가지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콜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구글에서 나온 이 콜앱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파이썬은 다운로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콜앱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콜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코딩 공간이고요. 설치 과정 없이 곧바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GPU가 필요하거든요. 비싼 GPU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이제 무제한 무료는 아니고 한 번에 12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12시간 지나면 다시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가입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접속 끊기면 다시 접속하면 됩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콜앱에 그럼 접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여기다가 콜앱이라고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켜볼게요.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구글 콜앱이라고 여기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콜앱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이 화면이 안 보이실 거고요. 이제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콜앱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사인인이라고 있어요. 사인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쓴다라는 의미로 뉴 노트북이 있습니다. 뉴 노트북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콜앱이 처음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코드 제목은 지금 untitled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 수업이니까 AI라고 해볼게요. AI. 네, 뒤에 IPYM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뭐 이게 확장자는 무시하세요. AI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PPT 화면하고 같이 볼게요. 네. 자, 구글에서 이제 이런 코딩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위쪽에 보시면 뭐 파일 메뉴가 있고요. 뭐 에디트 메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바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5 하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하나 있죠.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보시면 위쪽에서 커넥티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가상 컴퓨터에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지금 램이 요만큼 공간 남았고 디스크가 요만큼 남아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전체 램이 12기가 메모리 적지 않죠? 중에 0.76GB만 쓰고 있고 디스크는 와우 107GB 중에서 지금 29.96밖에 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한 거예요. 3 더하기 5는 8. 뭐 간단하죠? 좀 더 복잡한 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곱하기 또 곱하기는 별표인 거 아시죠? 곱하기 1, 2, 3, 4, 5, 6, 7, 8, 9, 0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또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Shift 키 있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 네, 계산이 나옵니다. 자, 요거 손으로 계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겠죠? 순식간에 컴퓨터 안에 계산을 해줍니다.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나누기 이렇게 나오면 나누기. 자, 만약에 7 나누기 3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2.333. 여기서 이제 나누기 기호를 2개를 쓰면 뭐냐면 정수 나누기예요. 이렇게 쓰면 네, 7 나누기 3 하면 2하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나머지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씁니다. 이거 모드라고 하는 기호거든요. 이거 나머지 기호예요. 요걸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예, 7을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3이죠. 13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3 더하기 5 괄호 해주면은 괄호 안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네,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를 치면 한 줄이 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 곱하기 2 그냥 쳤어요. 여기서 Shift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면요. 보면은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하나만 나와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print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되거든요. print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여기서 괄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안에 하고 프린트하고 괄호가 나오는데 이 괄호 사이에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결과가 잘 나오겠습니다. 여기 뭐 거듭 제곱도 있죠. 2요것도 해볼까요? 자, 지우고 2 일단 3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네, 8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실행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제가 있죠. 네, 읽어보시고 이렇게 과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네, 이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식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는 걸 사인 삼성함수 있잖아요. 사인 뭐 30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에러가 나요. 뭐라고 에러가 나냐면 자, name sign is not defined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사인 몰라요. 이러는 거죠. 아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이썬 기본적인 파이썬에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걸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파이썬 쓸 데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연산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드를 뭐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걸 수학적인 거를 쫙 전부 함수를 잔뜩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를 모아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에 이제 여러분 도서관 가시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냥 무슨 책 이렇게 하면 찾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자, 그 책이 005번 서가에 007번 칸에 보면 있어 라고 하면 쫙 가서 보면은 그 책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 numpy라고 하는 게 있고 pandas,라고 하는 게 있고 matplotlib라고 하는 게 오렌지가 있고 GU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 중에서 수학적인 그런 함수들을 쫙 모아놓은 게 뭐냐면은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numpy라고 하는 데를 쭉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 함수도 있고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로그 뭐 절대값 기타 등등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적인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뽑아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보죠.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여기서 import라는 걸 씁니다. import에서 지금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라고 했죠? nump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라고 해놓고요. numpy 그 다음에 as np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numpy를 쓰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별명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np라고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np.sign 이렇게 씁니다. 별명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numpy를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 sign이라는 함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별명을 쓰겠습니다. 보통 별명을 씁니다. 그냥 뭐 두 글자 정도로 줄여가지고 np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는 np.이라고 쓰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어떤 함수, 어떤 명령 이거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모듈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있어요. 모듈은 뭐냐면 이런 함수들을 쫙 모아놓은 걸 일단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모듈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패키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코드를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인 자 30도 하지 말고 3.14159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네, 사인 3.141592가 얼마죠? 0이죠, 그죠? 0인데 사인 파이는 0인데 지금 1592에서 끝났기 때문에 0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자, 뭐 146인가요? 뭐 이 정도 하면은 네. 여기서 만약에 3.14만 쓰면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3.141592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굉장히 작은 수, 0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더 뒤에 이제 더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더 0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자, 사인 그러면 1.74 정도로 하면요. 그러면 뭐 1에 가까운 수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도 왔는데 30도는 파이로 라디안으로 바꾸면 180 나누기 180 곱하기 파이니까 네. 파이는 얼마죠? 파이는 3.141592죠.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0.5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numPy에는 파이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3.14159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머리에 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np. 그냥 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np.pi 하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 값을 이제 보다 정확한 파이 값을 이 파이썬에서 제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씁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정밀해졌죠. 0.49999994 또 완전히 0.5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정밀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말고 코사인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수학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exponential 네, 지수 2의 2승 네, 이렇게 뭐 2의 1승 이렇게 하면 뭐 2.7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도 이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도 있고 이렇게 거듭 제곱 함수 여기서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 파워는 3, 2 이렇게 하면은 네, 3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umpy 함수를 사용해서 요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15의 루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np. 루트가 지금 여기 있어요. sqrt죠. sqrt 해놓고 그 다음에 15 루트.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죠? 네, 요런 값이네요. 그 다음에 26 루트는 np.sqrt 26 이렇게 하면 네, 루트 26을 더하죠. 그 다음에 다시 네, 바깥에서 루트 한 번 더 씌워줄 수 있겠죠? 그거는 여기서 바깥에서 한 번 더 씌워주면 요거 계산한 걸 값을 다시 여기 sqrt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한 칸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행 버튼 눌렀을 때 그 칸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괄호의 안쪽에 있는 거. 괄호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괄호의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가 뭐죠? 얘죠. 15. 15 계산했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얘예요. 자, sqrt 15로 계산했고 그 다음 옆에 같이 똑같은 레벨에 있는 게 얘. 계산하고 그 다음 괄호가 여기 묶여있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sqrt 다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안 쓰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from이라는 걸 써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from numpy.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ign이라고 하는 함수만 내가 임포트 할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함수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sign이라는 함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np라고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sign 여기서 우리가 1.7 여기서 sin pi 이렇게 넣어서 엔터를 딱 치면요. 네, pi가 없네요. 그죠? 여기서 sin 3.141592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결론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과 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